테슬라 소식입니다. 1. 모델3 전세계 베스트셀링카 등급. 테슬라의 모델 3이 작년 4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이름을 올렸다. 비교 차종은 전기차만이 아닌 내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료를 포함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7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이날 테슬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테슬라 모델 3이 내연기관 차량을 포함한 프리미엄 자동차 분야에서 베스트셀링카로 이름을 올렸다. 2위는 BMW 3 시리즈다. 테슬라는 향후 모델 Y가 모델 3의 바통을 이어 글로벌 베스트셀링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자신감은 테슬라가 고성장을 거듭한 데에서 나온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는 현재까지 7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내년에도 70%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오스틴의 전기차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고 있다. 이날 머스크는 본사 이전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조립공장의 차량 생산을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프리몬트 공장과 네바다주 기가팩토리의 생산량을 현 수준보다 50%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완전 생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 상하이 공장도 완공까지 11개월이 걸렸지만 완전 생산까지는 1년이 걸렸다. 일찌감치 배터리 내재화를 밝힌 테슬라는 이날 다른 업체로부터 계속 배터리셀을 공급받을 거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공급사들의 생산 능력이 되는 대로 가능한 한 많은 배터리셀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새로운 확장형 카플레이 개발 추진. 애플이 자동차 제조사와 손잡고 아이폰 카플레이로 자동차 핵심 기능까지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맥루머스 등의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차량의 핵심 기능을 카플레이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아이언하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애플 카플레이는 지난 2015년에 공개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모바일 앱을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목을 받았다. 다만 애플 카플레이는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모바일 앱에 국한되어 있다. 애플은 이번에 에어컨과 좌석 조작, 차량용 스피커 조정 등과 같은 자동차의 핵심 기능을 카플레이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언하트 프로젝트는 기존 카플레이를 좀 더 확장한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아이폰으로 차량의 핵심 기능에 접속할 수 있고 센서나 차량 주요 설정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애플은 여러 다른 종류의 차량 정보 화면을 향후 애플 카플레이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차량 정보에는 차량 안팎의 온도와 좌석, 팔걸이, 스피커 등의 각종 정보를 담고 있다. 애플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카플레이를 한층 세련되고 확장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LI 인수. 클라우드 오피스 경쟁력 강화 나선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LI를 인수한다.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프로그램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행보다. MS는 7일 클라우드 오피스 사업 확장을 위해 LI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거래 금액 등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LI는 근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OKR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다. 직원들이 주요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준다. MS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배트리 벨로레가 2017년 설립했다. 주요 고객사로 드롭박스, 슬랙 등을 두고 있다. OKR 모델은 전 인텔 최고 경영자인 앤디 그로브가 1983년 저서에서 처음 설명한 근무 형태다. 구글 등 이 모델을 채택해 따르고 있다. CNBC는 MS의 LI 인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생산성이 MS 오피스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LI의 대시보드와 커스터마이징 툴은 MS의 비바 소프트웨어에 흡수될 예정이다. 비바 소프트웨어는 앞서 2월 MS가 처음 선보인 기능으로 직원들 간 학습 자료와 회사 문서 등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앞서 MS는 그룹미와 기업용 소셜 네트워크 양호,
같은 소규모 업체들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디지털 사무실 구축에 힘써오고 있다. 이 분야 경쟁사인 세일즈포스는 언제 어디서나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본사를 구축하기 위해 슬랙을 277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아마존 vs 월마트 운명을 건 오징어 게임. 지난달 시장에는 글로벌 유통업계 두 공룡인 아마존, 월마트와 관련한 흥미로운 뉴스가 전해졌다. 아마존이 도심에 백화점을 열고 월마트가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기업 이름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아마존이 오프라인에서도 가장 전통적 형태로 분류되는 백화점을 운영하고 대형 할인 마트의 대명사인 월마트가 아마존, 구글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자율주행 배송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전 세계 23조 달러 규모의 소매 시장을 놓고 두 회사가 벌이고 있는 권곤일척의 패권 경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미국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아마존에 추월당한 월마트는 더 이상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함이 가득하다. 6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미국 소비자들은 아마존에서 6,100억 달러, 월마트에서 5,660억 달러를 지출했다. 아마존과 월마트가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상대의 영역을 넘본 것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이뤄진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대방의 핵심 사업 영역으로 침투하는 정도가 훨씬 과감해졌다. 작년에는 팬데믹에 따른 경제 봉쇄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리테일 부문의 온라인 시프트가 급속도로 빨라졌다가 올해는 백신 확산으로 크게 움츠러들었던 오프라인 소비가 폭발하는 등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면서 각자의 약점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은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신유통 시대의 양진영 대표 선수 간 격돌이 산업지형도 전체를 흔들고 있다며 일상의 쇼핑 문화와 소비 생활에도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시장을 평정한 아마존은 월마트로 상징되는 오프라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2015년 첫 오프라인 소매 점포인 아마존북스를 연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미국 최대 유기농 식료품 체인 홀푸드마켓을 137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는 아마존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였다. 2018년 개선돼 없는 편의점 아마존고를 오픈한 데 이어 올해는 백화점 개장 계획까지 발표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내년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주에 문을 여는 아마존 백화점은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서 옷을 고르고 로봇이 배치되는 등 첨단 IT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이 오프라인 공략에 나서는 이유는 오프라인 리테일 시장이 여전히 탐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리테일 시장에서 온라인 비율이 크게 늘긴 했으나 지난해 전 세계 온라인 판매액은 4조 달러로 오프라인 전체 판매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은 지난 2018년 물리적 매장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전자상거래가 모든 것의 일부가 되겠지만 정부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마존이 영역을 침범해 오자 오프라인의 터줏대감인 월마트는 전의를 불태우며 반격에 나섰다. 지난 2017년 아마존이 홀푸드마켓을 인수하며 사실상 월마트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자 월마트 이사회 그리그 패너 의장은 우리는 강한 적수를 만났을 때 최고의 실력을 발휘한다며 결의를 다졌다. 이듬해 월마트는 회사 설립 48년 만에 사명을 월마트 스토어에서 스토어를 뺀 월마트로 바꾸며 디지털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품을 직원들이 공획차에 실어주는 커브사이드 픽업, 온라인 구매품을 2시간 내 배송해주는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서비스도 도입했다. 오프라인에 기반한 온라인 전략이 성공을 거두며 지난해 월마트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분기별로 70에서 90% 증가했다. 지난해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매출 증가율이 17.2%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쿠팡 소식입니다. 1. 로스트도 팔았다. 쿠팡의 날개 없는 지갑. 공모가 35달러에 상장된 쿠팡의 주가는 상장 당일 장중 6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5월에는 30달러 선까지 위협받았다. 이후 다시 반등에 성공해 46달러까지 올랐다가 8월 초부터 기관 보유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다시 하락했다. 6일 종가는 26.65달러로 뉴욕 증시가 반등하는데도 주가는 힘을 쓰지 못했다. 미국 투자 전문 매체인 인사이더 몽키에 따르면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설립한 RIT 캐피털 파트너스도 지난 2분기 보유 중이던 쿠방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이콥 로스차일드는 전설적인 금융 가문인 영국 로스차일드가의 4대 공작으로 NM 로스차일드 뱅크앤선스의 CEO를 지냈다. 1961년 별도로 독립해 RIT 캐피털 파트너스를 설립해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RIT 캐피털 파트너스는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신탁회사로 통한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회사도 쿠팡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보고서를 통해 RIT 캐피털 파트너스는 보유 중이던 쿠팡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인사이더 몽키는 2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인 0.16달러에 못 미친 마이너스 0.3달러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쿠방 주식을 보유 중인 기관 투자자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의무 보유가 끝나자 주식을 매도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분기 쿠팡 주식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는 40개에 달했지만 2분기 말에는 33개까지 줄어들었다. RIT 캐피털 파트너스도 주식을 매도한 7개 기관 투자자에 속한다. 손정혜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도 9월 중순 보유 중이던 지분 가운데 9%를 팔아 2조 원가량의 투자액을 회수했다. 이처럼 투자 심리는 악화됐지만 지난 8월 다이와증권은 쿠팡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편 9월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쿠팡 주식 300억 원가량을 순매수해 순매수 15위를 기록한 바 있다.